이 부분 잘 모르시죠? 감정을 잘 조절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거는 뭐 정신건강의 영역에서 일하시는 선생님 같은 사람에만 해당하는 게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무엇이 요즘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입니까? 정신과 의사인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감정을 조절하면 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을까를 하나씩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관계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를 하면 관계 형성이 쉽고 잘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신의 감정이 불안하거나 뭐 수줍거나 이래서 좀 피하고 싶은 부분들도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니면 불안하거나 긴장해서 좀 회피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관계가 잘 형성되다가도 어떤 하나의 말실수 또는 이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부분들로 인해서 관계가 한순간에 망쳐지는 부분들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너무 감정을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늘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늘 지치고 감정 소모가 많아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인관계에서 감정 조절이란 나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해서 서로의 감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그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누군가와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저 사람하고 있으면 편하다, 이 사람과 되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라는 사람과 관계가 잘 되죠. 오히려 이 사람은 감정 기복이 있다, 내가 늘 뭔가 조마조마하다, 이런 분들과는 관계를 잘 맺는 것이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감정이 잘 조절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관계를 잘 유지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인데요. 건강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감정 조절해서 얻을 수 있는 건강은 작게 보면 정신 건강이 있겠죠. 당연히 감정 조절이 잘 되면 정신 건강이 안정되고 평온해져서 훨씬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질병들을 막을 수가 있죠. 우리가 감정을 잘 조절하고 정신 건강이 건강하게 되면 신체적인 건강과도 연관성이 많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위궤양이나 암, 여러 가지 소화기계 문제들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면역 질환도 걸릴 확률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우리 신체가 어떤 질병을 겪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 조절을 잘 하게 되면은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도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돈인데요. 이 부분 잘 모르시죠? 감정을 잘 조절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거는 뭐 정신건강의 영역에서 일하시는 선생님 같은 사람에만 해당하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든 어떤 업무를 하시든 또는 어떤 공부를 하시든 감정 조절이 잘 되는 사람들은 일정한 퍼포먼스나 일정한 어떤 업무의 성과를 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포먼스를 잘 낸다는 것은 효율적으로 어떤 성과를 잘 낸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우리가 어떤 운동선수들을 이제 볼 때 한 시즌 반짝하는 선수들보다는 매 시즌 안정적으로 성과를 잘 내는 선수들이 몸값이 높다, 아니 잘한다, 이렇게 인정을 하잖아요. 물론 부상 관리나 운동선수의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그 퍼포먼스가 저하될 수도 있지만 나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감정을 잘 조절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어떤 퍼포먼스 수행 능력을 꾸준히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관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든 아니면 어떤 기업을 운영하시든 아니면 어떤 전문직에 계시든 여러분들의 감정 조절 능력이 높아져야 안정적으로 그 일을 꾸준히 잘 해낼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돈, 이런 것들도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 감정 조절의 이론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영역에 있어서 감정 조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신의 감정을 트래킹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내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해야 감정 조절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단계가 그거라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시기에 감정이 잘 흔들리거나 어떠한 시기에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렇게 하면 감정이 다운되고, 나는 계절을 조금 타거나 아니면 어떤 이벤트가 있는 부분에 잘 흔들리거나, 아니면 나는 어떠한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 때 어떠한 활동을 할 때 내 감정들이 잘 움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지를 잘 분석을 하셔야 일단 그 다음에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헬스장에 먼저 운동을 하러 가면 인바디부터 하시죠. 나의 상태를 먼저 진단할 수 있어야 내가 어떤 개입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본인 스스로의 감정들을 잘 기록해 보시는 것들이 좋고요. 감정 일기를 적는 것도 좋고요. 저희가 정신과 영역에서 많이 흔히들 이걸 정량적 지표로 남기는 부분들은 기분 기록지라는 것들을 작성을 하는데요. 매일 하루에 한 번 내 기분의 정도를 체크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분 기복이 큰 사람이든 아니면 기분이 기복이 크지 않던 사람이든 매우 도움이 되는 방법인 거고, 기분 어플 같은 것들도 있고 요즘에는, 그 다음에 기분 다이어리를 통해서 내 기분들을 평가해 보거나 어떤 기록을 해보는 툴들도 요즘에는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신의 기분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감정 조절을 하는 첫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게 하루 이틀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의 패턴들을 어느 정도는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이 기분에 한 달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60일에서 한 90일 정도는 내 기분 기록을 그냥 트래킹만 따라가지고 보는 것만 해도 훨씬 더 도움이 되는데요. 이 과정들을 꾸준히 하시면 본인 스스로가 이 어떤 전문가의 어떤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나는 이런 패턴이 있구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호르몬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구나. 아니면은 나는 직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구나. 아니면 나는 어떤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감정을 기록해보는 훈련들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기분을 조절하면, 감정을 조절하면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죠. 돈, 건강, 관계, 이 세 가지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감정 조절이라는 것을 꼭 기록하시고 기분 기록지를 꼭 작성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